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파미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하고 시간 외 모습을 보면 지금 오늘 시장이라든지 어제의 모습, 그 주가의 흐름을 보면 충분히 어, 이 거래가 되고 있는 이 주체, 외인과 기관이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나서 지금 시간 외에도 뭐 큰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1.37%면은 그래도 적당히 괜찮은 상승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자, 좀 말씀을 이제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파미셀에 대해서 이전에도 분석을 해드리고 말씀을 분석이라고 그러긴 좀 그렇지만 말씀을 드린 내용이 일단 지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음봉. 자, 지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면서 거래량도 괜찮았다. 여기죠. 똑같이 여기 이렇게 이런 모습.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거래량에 큰 변화가 없는 이런 모습은 자 여기에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뺄 때 이평선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이동평균선만 갖고선 얘기를 하면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죠. 밑꼬리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음봉이기 때문에 또한 저항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단순한 캔들 이러한 것만 봤을 때는 분석하기에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 이 가격대에 있어서 수급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밀리지만 않으면 괜찮다라는 결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냥 결론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어제의 모습을 보면 일단 또 지지, 그러니까 여기가 저항이 생긴다. 양봉이긴 하지만 저항이 생긴다. 5일선에 대한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이 자리를 밀면서 거래량이 늘면은 안 좋다. 그 외에는 괜찮다. 밀었을 때의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밀리더라도 거래량만 많이 터지지 않으면 된다. 거래량이라는 게 밀릴 때 아예 안 터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이상 많이 터지면서 밀리는 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저항을 받는 것은 분명 하나 자리를 지켜주면서 거래량을 늘리는 것은 당연히 좋은 거죠. 이건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올라서 좋은 게 아니라 오늘 이 모양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평선은 저는 이평선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만 이평선을 빼고 나서 본다라고 해도 지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꼬리를 달아주고 양봉 만들어주고 거래량을 조금 늘렸다. 많이 늘린 것도 안 좋아요. 많이 늘리면 오늘 안 좋아요. 오늘 모습이. 근데 적당히 거래량을 만들어주면서 올려줬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는 자리라기보다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는 이평선 돌파까지도 나오면서 거래량이 또 늘어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라인대를 지지하고 올라섰기 때문에 자 올라서고 나서 오늘 모습 살짝 갭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갭 상승 이후에 살짝 조정이 나오지만 어디 이 이후의 라인대 잘 지켜주지 않습니까? 중심이 올라가 있죠. 이런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다. 물론 이 시간 외 시간이 이렇게 나오고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춤하겠죠. 빠지거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시간 외에 살짝 오르긴 했지만 일단 추세는 우상향이다.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든지 뭐 흠잡을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라기보다도 확인을 해야 될 게 과연 여기 오냐. 그러니까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올라가느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답을 드릴 수 있는 거라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서 올리다가 쭉 올리다가 수급이 확 터지면서 꼬리 달고 쭉 빠질 수도 있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올라갈 수도 있고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어디 돌파하면서 들어 올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경우의 수라는 것을 다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만 잘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실력으로는 이게 뭐 상승을 한다, 뭐 하방으로 빠진다라고 알 수 있는 정도의 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주식 실력은 그렇게 되진 않지만 기준을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을 잡고 올라서느냐 못하느냐, 저항을 받느냐, 아니면 여기가 밀린다. 이 자리가 밀리면서 거래량이 터지면 안 되겠다. 일단은 어느 정도 손절을 친다든지 매도가 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매를 할 때 저도 마찬가지죠. 주식을 매수라는 걸 할 때 올라갈 걸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면서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빠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항상 대응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 일단 일봉상의 위치에서 캔들을 본다라고 하면 제가 보는 자리는 이 자리예요. 왜 그런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설명을 못 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근데 지금 제가 보는 이 자리, 이 꼬리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뭐 돌파가 나와서 안착을 하느냐. 그러니까 돌파가 나온다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파가 나오더라도 꼬리가 달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올라오면, 그러니까 저 같으면 여기서 매수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현금화를 어느 정도 시켜놓고 나머지 물량을 안착시켜놓고 갔는지를 확인하는 게 맞지 않나.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올라올 때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시죠. 야, 나는 뭐 3, 4만 원, 5만 원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지막 기회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라고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뭐 5만 원 갈 수도 있고 뭐 6만 원도 갈 수 있고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 밑에 쪽은 여기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변하진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 이 밑에 지지 라인대가 변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 라인대가 깨지고 나서 변하는 거지 올라갔을 때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19,750원, 뭐 800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확인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30분 봉을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오늘 30분 봉을 보셔도 자리를 잘 유지를 해줬네요. 지금 보니까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자리예요. 지금 여기에 돌파가 지금 또 이거 보고 한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를 제가 여기 이 자리를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를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도 이 가격대를 유지를 하는지 이거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 자리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이 생길 수 있는 이 캔들 위치가 여기에요. 이 캔들. 자, 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19,000 대략 한 2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2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자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어떨까?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일 주가의 움직임을 아마 살펴보시면서 제가 왜 여기를 설정했는지 사실 저도 이 그러니까 주가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 여기가 이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과거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자리 이 박스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30분 봉에서는 잠시만요. 여기 비슷하네요, 여기. 네. 지금 이 자리. 이게 이제 30분 봉에서도 그 캔들로 지금 보이거든요. 네, 이 자리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습을 잘 확인을 해 보시면서 매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했을 때 거래량이 너무 순간적으로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적당한 거래량. 그러니까 적당한 거래량이는 뭐냐? 도대체 네가 얘기하는 적당함과 많은 것과 적은 것은 뭐냐?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많은 거고요. 평균치가 적당한 거고 이게 적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건 종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만 주, 몇십만 주가 많다, 몇백만 주가 많다, 또는 몇만 주는 적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파미셀은 뭐 10만 주, 파미셀 10만 주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옛날 뭐 300만 원대 이럴 때 뭐 10만 주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몇 주 몇 주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런 자 거래량을 봤을 때 예, 평균적인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분봉으로 확인을 하는 이유도 이 거래량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바로 정리해드리면 일봉상에 말씀드렸던 이 패턴 아주 좋죠. 아주 좋고 자 30분 봉에서도 자 여기에 들어 올려 좀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더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 최고가를 뛰어넘기 위해서 사실 이런 모습은 좋은 건 아니에요. 갭을 띄우고 이 갭을 자 갭까지 이렇게 밀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이게 터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터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게 우에서 제대로 거래량을 만들어주면서 이 터는 모습, 이 터는 물량이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이 물량을 어떻게 우에서 제대로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털었다기보다도 뺐다가 올리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위로 제대로 치지 못한다 라고 하면 이거 무너집니다. 이렇게 예,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 모습이 나오는 것이 자 현재 위치에서 반드시 어느 정도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패턴 자체가 일봉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저는 있어 보인다. 네, 이게 아니면 이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올려주려고 하는 모습은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 저항이라든지 이후에 이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난다라고 하면 빠지겠죠. 그러니까 대응은 반드시 잘 해주시는 것이 좋다. 여태까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5만 원, 7만 원도 갈 수 있지만 이렇게 수익을 단타를 치던 홀딩을 하던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자리에서 대응을 잘못해서 수익이 적어진다든지 아니면 손실로 갈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너무 자리를 이쁘게 만들어 줬을 때가 바로 기회이면서도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